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장마감 끝까지 든든하게 함께하겠습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최슬기입니다.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면 시장은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를 보여주기도 하는데요.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 조금씩 더 상승폭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각 현재 시장 상황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강세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을 필두로 건설주들이 일제히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대건설 어제 지난해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밑돌았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현실화되고 있는 요즘 이 시장에서는 현재의 실적보다 오히려 앞으로의 가이던스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제시했던 올해 매출의 가이던스는 시장 기대치보다도 훨씬 더 높았습니다. 이에 주가가 급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대건설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GS건설, 대우건설 등도 역시나 빨간불 켜주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와 함께 통신 장비주들도 강세입니다. 올해는 5G 네트워크 설비 수요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 통신 장비주로도 눈길이 쏠리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은 삼성전자가 이슈 하나를 더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언론을 통해서 일본의 이동통신 사업자 KDDI와 5G 단독 모드 상용망 환경에서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본격적인 상용화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기가레인, 오이솔루션 등 통신 장비 관련주들도 동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험주들은 다소 좀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어닝쇼크 불안감이 커지면서 자연스럽게 시장의 주목을 받았던 게 경기 방어주 성격이 짙은 보험주죠. 연일 상승세를 이어왔습니다만 오늘은 조금씩 하락폭을 점점 더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삼성생명, DB손해보험 모두 낙폭 확대하면서 현재 파란불 들어와 있는 모습입니다. 자, 오늘 시장 저와 함께 간략하게 짚어보셨습니다. 오늘 시장 일단 지수 자체의 움직임은 장 초반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장 막판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도 장 마감 끝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생방송은 지금 유튜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서울경제TV 검색하신 후에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으로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마감인반 60분의 승부 시작합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있는 우리 시장, 이제는 슬슬 연휴 이후에 수익에 대한 고민도 챙겨보셔야 될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그 고민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 이 시간 내일런 코너 함께 볼 텐데요. 오늘의 내일런은 임혁 연구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 시장 상황부터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연휴를 앞두고 있다 보면 시장 오히려 좀 더 침체된 분위기들 보여주기도 하는데 오늘 여전히 코스피로 외국인 매수세 더해지면서 코스피 지수 상승폭은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더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먼저 우리 국내 증시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도 미국 증시겠죠. 미국 증시가 이번에 또 이슈가 나와줬는데 이번에 그 패드의 또 위원들의 연설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오늘까지 예정되어 있는데 이번에 나왔던 게 그
40년 만에 최고치를 유지하고 있는 물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뭐 채무를 포기하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높은 금리 수준을 좀 유지하겠다라는 뭐 그런 의지도 나타냈었고, 그래서 또 브레이너드 이제 부의장은 또 최근에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기 시작하는 징후가 있었다면서도 인플레이션이 패드의 목표치인 2%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화 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인 필요가 있겠다. 라고 뭐 등등의 이제 언급들을 많이 했는데, 시장에서 좀 악재로 많이 작용을 했던 게 일단 그 전일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가 2월 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0.50% 인상을 하는 것이 적절할 거다라고 이제 언급을 하면서 최종 금리를 또 예상치 5.25%에서 5.25%로 또 제시를 했습니다. 자, 거기에 이어서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최고 경영자가 또 최근 인플레이션 둔화는 또 유가 하락과 중국 경기 둔화 등으로 해서 일시적 요인들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면서 또 기저 인플레이션이 상당하는 점에서 또 금리가 5%를 상회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또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자, 하지만 또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준 총재 같은 경우는 초기에 신속한 인상 속도에서 더 늦추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이 적절하다 하면서 이제 패드 위원들의 엇갈린 발언들이 나와주면서 이제 미증시에는 이제 하락세로 이제 그 하락을 보였는데, 국내 증시는 또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일단 제일 중요한 점이 이제 현재 시장에서 지켜봐야 될 거는 현재 초점이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맞춰져 있냐 아니면 경기 침체에 맞춰져 있냐에 따라서 다른데, 일단 소매 판매나 뭐 아니면 미국 주요 경제 지표가 최근 빠르게 둔화되고 있는데 경기 침체 우려가 나와주고 있으면서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둔화를 확인했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포커스로 조금 맞춰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어느 정도 국내 증시는 오늘 또 상승 출발했습니다. 말씀을 좀 해주셨는데 외국인이 오늘 또 순매수를 또 8거래일째 이어가고 있죠. 그리고 장 초반부터 순매도를 보였던 코스피 시장에서 또 기관이 순매수로 지금 현재 전환하려고 하는 모습도 이제 보여주면서 이제 상승을 계속 이제 상승폭을 키워가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또 다음 주에는 또 블랙아웃 기간이 또 들어가겠죠. 그러면 이제 패드 위원들의 이제 발언들이 이제 나와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초점보다는 경기 침체에 대한 그런 초점에 좀 맞춰서 이제 시장을 좀 대응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시장은 이제 크게 상승하면서 저 가치 랠리를 좀 보여줄 것으로 이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요즘 들어서 이제 중국 증시도 많이 봐야 되는데, 중국 증시 같은 경우도 오늘 또 홍콩 항생 지수는 한 1.5%가량 지금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일단은 근데 하지만 이제 지금 현재 반등은 좀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블랙아웃 기간으로 해서 이제 FOMC에 어느 정도의 관망세가 짙어질 것으로 봐서 이제 개별 이슈 종목을 좀 공략을 하면서 이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한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확실히 증시를 좌지우지하는 건 경기 침체나 금리 같은 이슈들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미국 연준이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게 된다면 여러 가지들 좀 판단하기엔 더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또 깜깜이 시즌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이런 개별주 대응이 훨씬 더 유효한 전략이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 지금 나왔습니다. 자, 일단 오늘 시장 저희가 좀 먼저 간략하게 짚어봤는데요. 그러면 이 연휴가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업종은 무엇인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업종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정부에서 확실히 에너지 발전 계획의 무게 중심 축을 이쪽으로 끌고 왔죠. 바로 원자력 발전이 꼽혔습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 사실 전 정부에서는 좀 그 비중이 축소가 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서면서 다시 한번 그 무게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모습인데 다만 좀 이 작년에는 좀 시세를 분출했다라고 한다면 올해는 좀 주춤하지 않았나? 뭐 올해 지금 시작한 지 얼마 되진 않았습니다만 그 상승분들이 좀 많이 반납된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 원자력 발전 관련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일단 그 지난해에 또 원자력 관련주가 굉장히 또 많이 주목을 또 받았었죠. 자, 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 뭐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자, 태조 이방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뭐 강하게 움직였던 섹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최근 또 원자력이 또 이제 관련 섹터가 주목을 또 받지 못하고 있죠. 자, 그래서 대부분 바닥권에 있음을 여러분들도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말은 즉, 싼 가격의 세일 기간에 우리는 매수할 수가 있다라고 좀 해석을 좀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제 섹터 순환매로 조만간 상승 흐름 보여줄 것으로 또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원자력에 관련해서 이슈들이 또 수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슈를 좀 살펴보자면은 윤석열 정부가 그 국내 전력 수급의 약 34%를 책임지는 석탄 발전 비중을 또 2030년에 20% 아래로 낮춘다고 했죠. 자, 그렇다면은 대체 에너지로 해서 현재 20%대인 이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까지 끌어올린다. 뭐 그런 이슈가 또 나와졌죠. 그래서 뭐 2036년에는 원전 비중이 한 그 34.6% 정도, 그리고 뭐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30.6%로 발전 비중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 팬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있었죠. 그 계기로 해서 에너지 안보의 중요성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또 커져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 상황인 만큼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을 최우선의 과제로 좀 추진을 하기로 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원전 34.6%, 신재생 30.6%라고 이제 발전 비중이 확대될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현재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 에너지보다도 원전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점수를 좀 높게 주고 싶고, 자, 그리고 이번에 또 윤석열 정부가 또 최근에 아랍에미리트를 또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죠. 그래서 그 에너지 분야에서 원전 협력 가속화에 또 나서기로 했다는 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국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간의 원전 관련 협력 강화를 위해서 그 바카라 원전 확대와 그리고 제3국 원전 수출 시장 공동 개척, 그리고 또 소형 모듈 원자로 SMR이라고 하죠. 자, 등등의 그 미래 원전 기술 개발 등을 포함해서 그 넷제로 가속화 MOU 체결하는 모습이 또 나와줬습니다. 자, 그리고 또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또 원자력 수출 허가 절차를 또 간소화를 하는 이제 골자로 해서 그 행정 약정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또 국내는 물론이고 또 전 세계적으로 K 원전 확대 가능성이 또 굉장히 높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수력 원자력은 또 UAE 원자력 공사와 미래 핵심 에너지원인 원자력 그리고 수소 등을 넷제로 인프라 구축 본격에 나서면서 이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해서 그 한수원은 또 다양한 분야의 그 협의체를 또 구성을 하고 또 제3국 원전 수출 시장 개척 그리고 또 사업 금융 공동 조달 분야 그 공동 조달 분야 등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확대할 예정으로 해서 원전 관련주를 좀 지속적으로 주목을 하고 있다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그 원전 관련주가 지난해에 굉장히 강세를 보였지만 어느 정도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그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한다면 쉽게 공략을 해서 또 더욱 안정적인 수익을 좀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이제 보고 있어서 그 원자력 관련주를 여러모로 이제 메리트 이제 상승 모멘텀도 많고 이슈들도 많이 나와주고 바닥권에 있어서 이제 세일 기간에 박앤세일 기간에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원자력 관련주를 좀 공략하는 것이 좋아서 제가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앞서서 시장을 저희가 같이 살펴볼 때도 종목별 대응 지금 필요한 구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지금 원전 관련주들 중에서도 이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살펴보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럼 대체 그 종목이 어떤 종목일지 지금 화면을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 지금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02년에 한국남부발전 하동화력 이 경상정비 공사를 수주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사세를 확장했던 종목이죠. 일진파워가 선정됐습니다. 일진파워 오늘은 계속해서 좀 보합권에서 등락 이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특히 오전장에서는 뚜렷한 방향성 없이 좀 등락을 거듭하다가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이 소폭의 오름세 띄고 있습니다. 네, 일진파워 지금 내일장 시초가 공략 종목으로 선정을 해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왜 일진파워에 주목하셔야 되는지 그 배경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진파워 이제 기업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데 기업 설명부터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그 발전소 경상정비공사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고, 뭐 하동화력 발전소 그리고 뭐 일산복합화력, 당진화력 등의 현재 가동 중인 발전소에 인력이 상주를 하면서 경상 정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이제 그런 기업입니다. 또 뭐 신성장 사업으로 이제 원자력 기자재 제작 등의 그런 것들도 이제 영위로 이제 영위를 하고 있고, 또 주요 실적으로는 또 한국 원자력 연구원의 주요 파트너로서 참여한 그 원자력 발전 주요 설비의 국산화, 그리고 신규 프로젝트 항공우주연구원 그리고 국방과학연구소 등의 이제 국내 유수의 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국내 최초로 연구한 연구 제작한 어뢰 발사 장치 그리고 수중 음향 특성 실험 장치 프로젝트 등이 있고, 또 이외에도 수소 에너지 사업을 또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원래는 이제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화공기기 제작과 플랜트 유지 보수 등을 좀 주로 했던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은 왜 이게 원자력 관련주냐? 지금은 현재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를 관련 기기를 제작하는 전문 업체로 변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 에너지 34% 그리고 30% 정도로 이제 그 비중을 확대를 한다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다 이슈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파일럿 제작 프로젝트를 통해서 그 원자력 기술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을 해서 원전 관련 원천 기술을 또 확보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국 원자력 연구소로부터 그 트리튬 취급 기술을 이전을 받아서 삼중수소 저장을 위해서 그 전용 용기를 공동으로 또 개발 제작을 해서 수입품 기준으로 해서 70% 수준의 염가로 이제 상용화가 지금 현재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리고 또 한국형 원자로의 그 열수력 종합 실험 장치를 제작 원천 기술을 확보해서 이제 해외 수출로도 이제 부가가치도 창출해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재무제표도 이제 살펴보자면은 일단 비슷한 수준을 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도 계속 흑자 기조를 보이고 있고, 자, 21년도에는 188억 원으로 20년도에 비해서 50억 원이 증가를 하는 모습을 보였었고, 자, 그리고 이제 4분기는 아직 나와주지 않았는데, 자, 1, 2, 3분기만 봐도 거의 약 한 170% 정도 이제 영업이익이 나와 있어서, 이번에 영업이익도 이제 증가세를 보이고 매출액도 증가세를 이제 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즘 시장에서는 금리를 많이 보는데, 부채 비율 같은 경우도 이제 100% 이하인 21년도에는 57% 정도였다면 지금 3분기에 마지막으로 체크가 된 게 47%로 부채 비율을 조금씩 줄여나가고 있고, 그에 비해서 유보율은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서 일단 재무제표 상으로는 아직까지 원자력 관련해서 아직 본격적인 시작을 하기 전에도 일단은 재무제표 상으로 이제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증가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수급적인 부분은 아직까지는 기관은 관심도 없고, 외국인이 조금씩 순매수를 번갈아 하면서, 이제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한국 K 원자력도 앞으로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이제 상용화가 되면서 이제 앞으로 주목을 많이 받게 될 건데, 자, 그래서 뭐 가격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뭐 차트의 흐름은 뭐 여러분들도 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렸듯이 제가 그 바닥권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현재 그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그 11,050원 정도에서 이제 저점을 경신 후에 반등하는 모습 보이고 지금 현재 다시 한번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초가로 진입을 하셔서 그 손절가는 그 전저점이 11,050원을 좀 잡으시면 되겠고요. 자, 목표가는 14,800원까지 일단은 보시면 121선인 14,800원까지는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슈에 따라서 여기를 돌파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뭐 시장 상황에 따르기 때문에 이슈 체크 꼭 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좋겠고, 자, 그리고 제가 뭐 시초가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12,400원대가 중심선, 이동평균선에 21선이 중심선이 있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뭐 터치를 해준다면 여기서 더욱더 이제 베스트한 그림이 나올 수 있겠지만, 뭐 이슈가 또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초가로 진입해서 이제 대응을 하시면서 이제 수익을 더 크게 확대하는 쪽으로 이제 목표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진파워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인베스팅 코리아 임혁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오늘 시장 조금 더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핵심 업종 확인해보는 시장 극과 극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 극과 극은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시장이 참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 같지 않게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특히 건설주 강세가 조금 더 눈에 띄고 있습니다. 건설주들 사실 작년에는 이 예기치 못했던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우려들이 더해지면서 좀 크게 흔들리는 모습도 나타났었고 또 최근에는 둔촌주공 미분양 사태로 인해서 좀 약세를 보여줬던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업황 회복이 기대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내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러면 증권가 예상처럼 당분간 이 건설주들이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좀 궁금해지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예상이고요. 이러한 예상이 나온 지는 뭐 좀 됐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데 슬기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큰 포인트는 지금 이제 우리가 건설사들의 PF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의 자금 조달 과정에 있어서 비상이 걸려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건설사들이 뭔가 일을 하기 어려운 지금 현황이다라는 거죠. 많은 언론에서 놓치고 있는 기사 중에 하나가 어제 이제 나온 기사인데 5개 시중은행과 금융당국이 만나서 부동산 PF 대주단을 결성하자라는 것에 대해서 논의를 진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어제 보도가 됐었고 비공개였었는데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금액도 나왔었어요. 약 30조라는 금액이 나왔었는데 바로 이제 금융당국에서 우리가 논의는 했지만 30조는 확정된 건 아니었다라고 이제 불을 끄긴 했습니다. 여기서 팩트는 논의를 했다라는 거죠. 자, PF 대주단이 무엇이냐면 2008년에 우리가 한번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서프라임 사태가 나타나면서 글로벌 위기가 오다 보니까 각 건설사들의 부동산 PF,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부동산 관련 대출이 상당히 문제가 됐었죠. 이게 어떤 구조냐면 우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시행사가 있죠. 시행사가 이제 땅을 확보한 상태에서 아니면 땅이 없는 상태에서라도 아파트 공사를 지을 때 이제 돈이 계속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돈이라는 게 처음에는 돈이 들어가지만 나중에 결국 분양이 되면서 이걸 다 갚을 수 있는 구조인데 이걸 이제 대출을 일으키는 거죠. 그런데 시행사가 대출을 일으키는데 여기서 건설사들이, 그러니까 시공사죠. 시공사들이 지급보증을 씁니다. 그들의 이제 신용장고를 해서 지급보증을 쓰고 땅도 있고 건설사까지 이제 지급보증을 쓰니까 은행들이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죠. 근데 이 대출을 길게 끌고 가지는 않습니다. 자재대금을 이제 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짧게 끊어가는 그런 구조예요. 그래서 PF 리볼빙이 되는데 이번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이 리볼빙 금리가 확 올라가면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죠. 그것을 완화하기 위해서 지금 금융기관과 건설사들이 대주단을 형성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하나의 건설사와 하나의 은행들이 개별 계약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만약에 한 연결고리가 끊어지게 된다면 연쇄적으로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걸 대주단을 형성해가지고 다 같이 부채 관리를 하자라는 개념이죠.
이게 2008년 시행됐었고 이것을 논의를 이제 시작한다라는 개념인데 굉장히 건설주들에겐 긍정적입니다. 우리가 롯데건설 같은 경우 둔촌 쥐공 사태가 되면서 회사채 금리가 10%가 넘어가면서 결국 공사가 중단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7%대 막았죠. 근데 이제 공동 관리하게 된다면 이자가 낮아지게 되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짓고 있는 각종 건설들이 원활하게 자금 조달이 이루어지면서 자재 조달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이거를 지금 보지 않고 증권가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뉴스 프로를 살펴보게 된다면 어제 있었던 이 대주단 형성과 관련된 뉴스 다 공개된 건데 사람들이 이제 눈에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이게 굉장한 뉴스고 이 뉴스가 나와서 오늘 이제 건설주들이 올라간 건데 어제도 그 리포트가 나왔고 그저께도 리포트가 나왔는데 전혀 미치지 않다가 여기에 이제 그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강화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확실히 시장은 조금 더 이해하기 쉬운 쪽에 먼저 눈길을 좀 주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증권사에서 좀 긍정적인 것 같다라고 쉬운 워딩이 나오니까 거기에 좀 더 반응을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뭐 증권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현대건설이 오늘 건설주들 전반의 상승세를 좀 이끌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4분기, 지난해 4분기 실적이죠. 잠정 실적 내놨는데 사실 영업이익 자체는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 측에서 내놓는 전망이죠. 가이던스 자체가 올해 이 실적이 훨씬 더 시장 예상치보다도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을 내놓으면서 지금 현재는 계속해서 현대건설 오늘 장중 내내 오름세를 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실적 자체는 좋지 않았지만 앞으로의 전망은 밝다라고 회사 쪽에서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회사 쪽에서 내놓은 거다 보니까 게다가 또 건설주다 보니까 저는 사실 조금 회의적이긴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현대건설 뭐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만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정확하게 찍으셨습니다. 슬기 아나운서도 많이 경험해 보셨을 텐데 학교 다닐 때 부모님하고 선생님한테 공부 잘하겠다라는 얘기는 끊임없이 해왔었죠. 그렇죠. 미리 선제적으로 얘기를 해놔야죠. 나 공부 잘하겠다.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회사가 어떤 회사가 올해 우리가 나쁩니다. 어렵습니다. 못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회사는 없죠. 그래서 정확히 슬기 아나운서께서 맥을 짚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어찌됐든 회사는 가이던스를 제시했고 중요한 것은 이게 과연 이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라는 부분들이겠죠.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나름대로 거기에 점수를 좀 주고 있는 것 같고 특히 현대건설이 얘기한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주택건설을 통해서 이것을 수익을 창출했다라기보다는 엔지니어링 쪽을 통해서 창출해내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이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는 해외건설 트리거가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현재 국내 주택건설 같은 경우는 전망이 굉장히 어둡고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땅도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서울 시내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만 막대하게 지금 되는데 안타깝게도 서울 시내 외곽이라 하더라도 둔촌중공 같은 경우도 지금 미분양이 발생돼 있는 상황이라서 만약에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 부분에 있어서 이걸 하겠다라고 했으면 시장이 이렇게 반응 안 했을 것으로 보여져요. 하지만 진짜 이제 엔지니어링 부분에 있어서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이 일단은 점수를 좀 줬다. 네가 맨날 공부한다고 공부 안 한 거 알지만 그래 이번에 한번 믿어보자.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여기에 이제 또 PF 소식까지 전해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재료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긍정적인 재료가 이제 딱 부딪히다 보니까 더군다나 시장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 재료가 폭발하고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뭐 재료 하나가 아쉬운 상황인데 여기에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보이는 재료들이 더해지다 보니까 오늘 현대건설 강한 상승세에 나오고 있는 것으로 풀이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좀 하락하고 있는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자동차주가 오늘 장 초반에는 약세를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는 좀 상승 전환한 모습입니다. 시장이 점차 상승폭을 확대를 해나가면서 자동차 대표주들도 같이 좀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데 자, 그런데 이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도 역시 좀 주가에는 우려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동차 판매가 계속해서 잘 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반등을 하지만 자동차주 저희가 올 한 해로 뭐 살펴본다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조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오다가 오늘 SNS에 어떤 분이 글을 올린 거를 이제 봤는데 자기가 이제 작년
내년 초에 신차 계약을 이제 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렇게 신차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금이 안 들어가고 이제 구두로 이제 해놓은 상태고 이제 차량 인도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차를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오래지 않았습니까?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차가 그만큼 안 팔리고 있다라는 거죠. 자, 현상을 좀 보자라는 겁니다. 경기가 둔화되고 있고 그전에는 차량용 반도체에 의해서 차량을 기다려야 됐다라면 지금은 재고가 있다라는 거죠. 테슬라도 재고가 있고요. 그래서 가격을 인하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서운 뉴스죠. 결국 아무리 이제 뭐 그렇다 해도 차를 사는 사람들을 사고 전기차 살 사람들은 전기차에 대한 선호도는 능가하고 있습니다만 전반적인 큐가 일단 늘어나기 어렵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제 조달 할부 금리가 거의 10%에 육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동차 같은 경우 아무리 뭐 하더라도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내외 이제 서민들이 사는 자동차가 이제 그랜저 신형이 5천만 원이니까 그 사이라고 한다라면 3천만 원 자동차를 3년 할부로 끊으면 한 달 이자만 한 30만 원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결코 만만치가 않죠. 원금은 제외하고라도 거기 이제 주택담보대출 이자도 내야죠. 아이들 학자금 또 그 학원비 내야죠. 이게 좀 여의치 않은 거죠. 차가 없다라면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거 굳이 내가 이자만 30만 원 내고 원금까지 해서 한 60, 70만 원 낼 바에는 좀 더 타자라는 심리가 지배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전반적으로 큐가 늘어나는 부분들을 살펴야 된다라는 거고 역설적으로 지금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하면서 차량 판매가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기다렸던 대기 수요가 몰리면서 테슬라 수요가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 수요가 끝나면 테슬라 수요가 또 따라 들어올지 체크해야 되고 테슬라 차가 그만큼 팔렸다라면 다른 차가 그만큼 안 팔렸다는 얘기죠. 차를 살 수 있는 사람은 한정돼 있는데 100여 명 중에 10명이 테슬라를 비싸서 못 샀는데 할인을 샀다라면 그 10명이 다른 차를 사려고 했던 것을 못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테슬라의 호재는 국내에는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자동차 문제는 지금 이제 전기차 트리거라든지 다양한 트리거를 만들어내긴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각은 큐의 변화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은 정말 뭐 테슬라가 쏘아 올린 가격 인하의 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뭐 조금씩 힘들어지고 있었던 이 자동차주들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해서 조금 더 이 가격 경쟁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저희가 같이 좀 둘러봤는데요. 여전히 시장은 좀 힘든 모습들이긴 합니다. 오늘 뭐 시장 상승폭이 나온다고는 하지만 이게 다음 주 또 어떤 모습 보이게 될지 걱정이 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차영주 소장님이 지금 현재 좀 주목하고 있는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합니다. 현재 소장님의 탑픽 어떤 종목일까요? 저는 이제 좀 약간의 트레이딩 관점에서 건설주를 좀 보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우리가 뭐 실내 마스크도 30%부터 벗는다라는 재료들 이미 어느 정도 꽤 오래된 재료들이고 그다음에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벌써 이제 꽤 오랫동안 끌어왔었던 부분들이에요. 설 연휴가 지나고 나면 이제 새로운 테마를 찾으려고 이제 들긴 할 텐데 여기서 건설주들의 오늘 움직임이 묵직하게 올라오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GS건설을 일단 조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상태이고요. PF 관련해서 수혜를 볼 가능성도 있고 GS건설 같은 경우는 또 해외 건설에 대한 부분들 충분히 있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면 브랜드 선호도 1인 자의를 갖고 있다는 점 이런 점들이 맞물리면서 시너지 효과가 여러 군데서 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저는 좀 점수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에 있어서 설 연휴 지나고서 GS건설의 움직임을 좀 관심 있게 볼 생각이고요. 목표가는 33,000원, 손절 라인은 21,000원으로 목표가를 좀 높이 잡아서 좀 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사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이 레고랜드 사태랑 맞물리면서 시장의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주단 협의체 재가동 준비 소식으로 인해서 건설주들 저희가 좀 다시 한번 둘러볼 상황이 마련된 것 같은데요. GS건설 주목하고 있다라는 차영주 소장님의 멘트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장 마감이 임박해 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동시효과 상황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장 코스피 0.63% 상승한 2,395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피 하루 동안의 움직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여전히 탄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걱정 속에서 오늘 코스피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오전장에서는 등락을 거듭하면서 혼조세를 좀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오후 들어서면서부터 상승으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게다가 서서히 상승폭까지 확대를 하면서 지금 현재는 2390선도 돌파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수급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외국인이 매수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오늘로 벌써 8거래일 연속해서 사자세입니다. 제조업과 전기전자 대형주 위주로 물량 담고 있는데요. 외국인 오늘 종일 매수 규모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기관도 지금 현재는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한때 1,100억 원이 넘는 팔자세를 보였었는데 금융투자의 팔자세가 약화되면서 기관 역시 매수 전환에 성공한 모습입니다. 기관 현재 149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필두로 IT 대표주도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요. 연일 좀 불안한 모습들이 포착됐던 2차 전지주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강한 모습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이 현재 3%대 상승하면서 47만 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금 시총 상위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중에서 유일하게 파란불 켜고 있는데요.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총 상위 6위에서 10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상승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자동차 대표주들이 장 초반에 비해서는 지금 현재 부진을 좀 만회했다고는 하지만 현대차나 기아 같은 이 대형주들은 여전히 좀 침체되어 있는 분위기입니다. 현대차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종목들 모두 상승하고 있는데요. LG화학과 삼성 SDI, 2차 전지 대표주들 역시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0.72% 오른 718선에서 장 마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일중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장 초반에는 다소 혼조세가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장 후반으로 갈수록 오히려 더 강해진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점차 상승폭 확대하면서 718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 현재 448억 원 매수 우위인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 나란히 물량 정리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훨씬 더 큰 규모의 금액 정리하고 있는데요. 개인 234억 원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에서 5위권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조세 속에서 그래도 상승 비교적 우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들, 소재주들까지도 움직임 나쁘지 않은데요. 에코프로비엔과 LNF 동반 1%대 강세입니다. 네, 이번 코너는 이정수의 신의 한 수 시간입니다. 매일 장 마감 이후 이정수 전문가가 시장 분석과 함께 특징주들 짚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정수 전문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신의 한 수의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네, 간밤에 미국 증시가 하락했는데도 우리 증시 그래도 장 후반에 좀 힘을 내면서 비교적 좋은 마무리 해줬습니다.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셨는지 가져오신 특징주와 함께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제가 일주일 전에서도 원래는 이제 설 명절 전만 하더라도 이제 다들 빠진다라고 다들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일주일 전에 미리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시장 바닥은 1월 4일서부터 신의 한 수 시간대에서부터 얘기를 했고요. 아침 방송 1월 4일 날에서는 애매해서 나쁘진 않은데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했지만 1월 4일 날 장마감 방송 바로 요 신의 한 수 1월 4일부터 사야 된다 이 얘기까지도 했고 1월 5일 날 당연히 사야 되는 거고 이제 시장 바닥 쳤다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건 가바닥을 얘기했던 겁니다. 근데 가바닥과 진바닥은 매수의 의미가 있는 거지 가바닥이라고 매수 못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저는 분명히 사야 된다라는 표시를 빨간색 넥타이로 1월 5일서부터 1월 6일, 7일 계속 지금까지도 빨간색 넥타이를 메고 오고 있는데 바로 그 시점이 여기입니다. 근데도 많이 올라올 때에서도 해줬던 얘기가 일주일 전에 설날 전에서도 쉽게 안 빠질 거다. 자, 일단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시장의 종목들이 너무너무 좋아요. 뭐가 좋냐면 매일같이 종목들이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오늘 보면 텔레필드도 바닥에 있다가 제가 이 설명 많이 했을 거예요. 어떤 설명? 어저께 그저께 한 일주일 전, 2주일 전,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맨날 떨어지고 맨날 속상이던 왼수 같은 종목들이 뭐하고 있다?
갑자기 급등을 하는. 그래서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많이 나왔는데 뭐 예를 들어 PPI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던 종목인데 오늘 갑자기 급등이 나오죠. 이런 식으로 바닥에 있다가 급등이 나오는 애들과 그다음에 바닥에서 계속 올라오는 애들과 이런 종목들이 지금 다 믹서가 되면서 지금 바닥에서 움직이는 급등주 패턴들, 그래서 역배열 급등주 패턴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지금 계속 나와요. 계속. 아마 설날 끝나고 나서도 또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매매하기가 편한 쪽이 영상 콘텐츠 쪽인데, 근데 오늘은 영상 콘텐츠도 좋긴 좋았지만, 뭐 SM이라든지 이쪽도 좋았지만, 또 대형주 쪽에서는 오늘 오랜만에 또 건설주하고 철강주들이 좀 밀렸고요. 그래서 지수가 이게 오늘 좀 강한데, 뭐 특별히 급락하는 게 없으니까. 그리고 영상 콘텐츠 쪽에서는 오늘은 SM이 좀 강했습니다. SM이 지금 건고점을 돌파를 했죠. 뭐 찾아보면 뉴스가 있어요. 뭐 주주 환원 정책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별로 관심 없고요. 갈 때가 되니까 간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어제는 YG엔터가 강했고, 하이브도 강했고요. 오늘은 조금 눌리지만 여태까지 올라갔고, 많이 올라갔고, 조금 눌려도 또 올라갈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영상 콘텐츠도 좋지만, 뭐 화장품, 그 다음에 오늘 화장품이 좀 빠졌죠. 최근에 강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좀 빠졌고 그동안에서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고 뭐 여전히 아모레 퍼시픽은 계속 고가를 돌파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이런 흐름의 느낌들의 종목들이 지금 이런 흐름들이 얘네들만 보더라도 코스맥스 지금 4개월째 올라가거든요. 이걸 하락장이라고 표현합니까? 아니요. 이거는 하락장이 아니고 완벽하게 박스권장으로 돌아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승장을 원하지 마세요. 상승장이 오면 그 다음은 또 하락장 또 옵니다. 상승장이 좋은 게 아니고요. 이렇게 더 이상 크게 안 빠지는. 그러니까 우리가 얼음판에서 놀 때, 얼음판에 지금 겨울에 놀잖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놀면은 그 바닥이 얼음판이 단단한지가 확인이 돼야 거기서 편안하게 놀죠. 올라가는데 우지국 막 거리고 막 금가하고 막 깨지고 발 푹푹 들어가고 그 위험해서 거기서 어떻게 놉니까? 그러니까 주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자꾸 들어갈 때마다 막 깨지고 계속 빠지고 이런 게 위험한 장인 거지 단단하게 뭔가 밑에서 빠지지 않는. 그래서 지금 좀 장에서는 1월 4일, 5일 이후서부터 해서 종목도 폭락하고 있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도 안 나옵니다. 폭락은 어디가 폭락을 해요? 지금 얘처럼 코스맥스처럼 제로투세븐처럼 바닥에서 3개월째, 4개월째 지금 계속 올라갑니다. 종목들이. 근데 이제 그 종목들이 올라가는 애들이 다는 아니지만 종목이 총 한 2,600개 정도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따지면 2,600개에서 지금 그래도 바닥에서 대부분 다 올라갔는데 이런 식으로 3개월째, 4개월째 올라가고 있는 애들은 아마 한 7,800개 정도 저렇게 올라가고 있을 거예요. 그럼 나머지 한 1,800개는 올라가긴 올라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성에 안 차서 그렇지. 그리고 정말로 안 간 게 있다. 그러면 걔네들 순서가 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다 그러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바닥에 있는 애들 이쪽 저쪽 오늘 또 톱텍도 오랜만에 또 급등하고 움직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동안에서 안 갔던 애들이 계속 순환하는 흐름은 설날 이후에서 나옵니다. 설날 이후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 여행 관련주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벌써 몇 개월째 올라가는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뭐 에어부산부터 해서 TA항공 100% 올라갔어요. 100%. 2, 3개월 만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이 지금 바닥에서 100% 올라왔다. 그러면은 이제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 되지만 바닥 대비 물린 사람들도 뭐 한 50% 물린 사람들이면 100% 올라오면은 본전이 된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한번 팔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 되지만 대부분의 지금 제가 봤을 때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종목들은 많이 물렸다가 지금 바닥에서 뭐 1, 20% 올라왔을까요? 그러면 좀 더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바닥 대비 1, 20% 안 올라왔다? 그럼 뭐 조만간에 그런 애들이 급등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희망이 있고 좋은 장이니까 겁먹지 마세요. 지금 너무 개인 투자자들이 너무 겁먹고 있어요. 오늘도 시장 보면은 괜찮은데 자꾸 주식을 던집니다. 물론 주식을 던지기 때문에 개인들이 던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사서 올라간 건 맞지만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서울경제TV에서 시장이 이제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작년 11월달, 12월달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월달서부터는 하락장 온다. 그 다음에 박스권장 오고 6월달도 폭락장 온다. 계속 안 좋은 얘기만 했거든요. 그리고 안 좋은 얘기하고 이제 그 안 좋은 얘기를 지금은 걷어들여서 이제는 빠질 만큼 빠졌고 상승장은 아니고 정말 매매가 재미있는 박스권장이 올 거다 했는데 지금 말대로 되고 있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이제 겁을 안 먹어야 되는데 작년에서 제가 시장 하락장이다 폭락하면 종목도 한 30-40% 박살나면 들어갔다가 단타치고 나와야 되는데 왜? 또 30-40% 빠지기 때문에 이럴 때 할 때에서는 그거를 말을 안 듣고 그렇죠? 계속 물려가기만 하고 이제서는 기회가 왔다. 이제는 매매를 해야 된다. 정말 좋아졌다라는 얘기를 작년 11월, 12월 달서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월 달이 지금 지난 지 20일 지났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 작년 11월 달, 12월 달 예상했던 시장이 맞고 있다. 맞지 않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봐봐라. 지금 종목들이 바닥에서 안 떨어지고 3개월, 4개월 동안 계속 올라가죠? 이거는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박스권장이 맞습니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도 뭐가 될 거라 그래요? 여러분들 안 올라가고 있는 그 종목 이제 움직일 거다. 얼마나 좋은 희망을 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버텨야 됩니다. 버티고 종목을 사서 공략을 해야 되는데 지금 개인 투자자들은 주식 다 떠나고 있어요. 진짜로 그래요. 예탁금 자꾸 줄고 있고요. 다 빼가지고 은행 들어가고 있고 막 그런다 그러는데 물론 하도 이제 경기 침체가 된다 그러니까 겁이 나서 그런 건 아니지만 막 그렇게 맨날 빠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쨌든 저 분명히 희망을 드렸고 설날 이후에서도 재미있는 수익률 게임 나올 거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설날 연휴 잘 보내시고 오시면은 또 좋은 장 올 겁니다.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좋은 장 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애니플러스. 자, 영상 컨텐츠 관련주 쪽인데요. 애니플러스. 오늘 7% 올라갔죠? 이게 장이 좋아졌다라는 증거에 얘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3개월, 4개월 동안 벌써 70% 가까이 갔을걸요? 130%는 올라갔네. 장이 좋으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일단은 지금 넷플릭스가 지난해 4분기 가입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예상보다 실적은 예상보다는 줄었지만 실적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지금 가입자 수가 많이 늘었고 그 다음에 계속 영상 컨텐츠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으니 얘는 계속 우상향을 하는 그런 흐름이 되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거 사고 싶으면 조정을 받을 때 싸게 사시거나 아니면 안 움직인 영상 컨텐츠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장은 좋으니까. 자, 두 번째는 덴티움, 치과치료, 임플란트 관련주 이런 애들이죠. 굉장히 좋아요. 이거 봐봐요. 지금 장이 여러분들이 이게 나쁘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나쁘긴 어디 나빠요. 느낌은 상승장이죠. 종목만 보면 상승장 느낌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레이라는 종목도 있고요. 다 좋아요. 지금 종목들이 다 바닥에 다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 헬스케어 관련주, 그 다음에 임플란트 관련주 이쪽 애들이 굉장히 강세인데 보톡스 관련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의료기기 및 톡신 성장 기대감 해가지고 그쪽으로 지금 이슈가 몰리고 있는 것 같은데 이 톡신이라는 뜻이 무슨 독성 물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잘 아는 보톡스 이런 일들. 꼭 보톡스뿐만 아니라 다른 쪽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레몬레인인데요. 더 갈 거예요. 뒷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많이 팔았으면 수익 많이 났죠. 21%. 또 내려오면 또 사야 될 종목이고 오징어다리 남겨놓은 거는 또 갈 겁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시장 점수는 80점, 매수 포인트는 85.5, 자, 엔터주 85.5 평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정수의 신한수였습니다. 네, 이정수 전문가와 계속해서 더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문자 받는 사람 번호에 샵 0082 입력하신 후에 신의 한 수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감인바 60분의 승부 1시간 동안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청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주의 부탁드립니다. 네, 연휴를 앞두고 여러분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